자,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 수 있으면 지도학습이라고 그랬죠, 다. 그죠? 이제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몰라요. 정답이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를 연구하는 게 이제 비지도학습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연관규칙. 연관규칙인데 아까 전에 회계학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통계학에서 얘기했다는 인과관계 분석하고는 약간 틀려요. 이름은 비슷한데 연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비슷하지만 분석 기법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관 분석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연관 분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도 하고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장바구니라는 게 오늘 장을 보면 물건을 막 담죠. 그러면 무슨 물건하고 같이 사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물건들이 각 사람들마다 데이터가 쭉 있겠죠. 그걸 분석해 봤더니 사람들이 무슨 물건하고 무슨 물건을 많이 같이 사더라. 이게 연관 분석이에요. 아까 전에 봤던 리그레션 회귀 분석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말이 용어가 비슷한 거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제품하고 어떤 제품이 같이 구매가 돼 있는 경향만 묶어주는 거고요. 회귀 분석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분석 기법이 회귀 분석이고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떨 때 활용하느냐? 교차 묶음. A라는 걸 사요. 그러면 회사가 B라는 거를 같이 마케팅을 해요. 이것도 같이 사면 어때요? 그러면은 확실히 물건 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이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조건부 확률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같이. 통계적으로 보면. 묶음 판매, 상품 진열, 그 다음에 쿠폰 주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품 추천해 주는 거. 이게 다 이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관규칙에 의해서 비슷하게 나온 게 뭐 협업 필터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추천 시스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비슷한 것들을 A라는 물건을 사면 B라는 걸 추천해 주자. 이게 추천 시스템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만 알면은 연관규칙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지지도는 교사건, 교차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이고, 리프트는 이 조건부 확률과 교사건의 비율입니다. 자, 말로는 설명이 어렵죠.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이제 핸드폰 케이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장바구니에 1번 사람이 있어요. 1번 사람은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예요. 빨간색, 하얀색, 그린색을 샀어요. 이게 한꺼번에 3개를 산 거예요. 2번 사람은 하얀색 사고 오렌지색 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질 행렬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1번 사람은 얘는 샀으면 1번, 안 샀으면 0이에요. 샀고, 안 샀고, 안 샀고, 샀고, 안 샀고. 나중에 이게 텍스트 마이닝에 가면 텀 더큐멘트 매트릭스라는 개념으로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연관 분석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관 분석하고 연관해서 어소시에이션 룰을 돌리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단어하고의 상관관계. 즉 뭐냐면은 이 어소시에이션 룰은 뭐냐면 레드를 사면 그 다음에 뭘 살 거야, 사람들이? 뭘 살 확률이 높지? 단어하고 단어가의 인과관계를 보는 건데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 같이 구매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같이 구매를 하고 같이 쓰더라. 이 개념으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자, 먼저 후보 규칙을 생성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장바구니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대 하나 할 수도 있고요. 2개 대 하나 할 수도 있겠죠. 즉, 이거 하나 사면 화이트를 살까? 그럼 레드 화이트를 사면 그린을 살까? 즉, 이 아이템을 하나를 넣을 거냐, 2개 넣을 거냐, 3개 넣을 거냐, 4개 넣을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죠. 아이템 그룹을. 그래서 왼쪽도 그렇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런 조건일 때 얘를 한다. 이런 조건이고요. 얘가 바뀔 수도 있고. 조건부 확률이 아까 전에 틀리다 그랬잖아요. 레드 살 때 화이트 살 확률과 화이트 살 때 레드 살 확률이 틀립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막 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랑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전혀 틀려요. 그래서 레드를 살 때 화이트를 살 확률과 화이트 살 할 때 레드 살 확률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구분해서 하는데 하나짜리냐 2개짜리 하나하고 하나짜리 2개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먼저 다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거를 빈발 아이템 집합이라고 해서 이거를 결정해 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걸 결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짜리 쭉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2개짜리는 묶어주고 필요 없는 거 제거해주고. 자, 이렇게 제거해주는데 제거해줄 때 어떻게 쓰냐면 서포트라는 개념을 해서 2개 미만, 1개 미만 이거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서포트라는 개념이 뭐냐면 알고리즘 중에 이 교사건이에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잘 보시면 전체 중에 얘가 이 교사법의 집합이 나와 있는 개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예요. 전체 오늘 100개가 사람들이 사갔는데 100명이 왔는데 얘는 몇 개 팔렸어? 이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전체 상품 중에 얘가 몇 개 팔렸어? 이거예요. 자, 6개 중에 6개, 이렇게 보면은 A, B, C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총 팔린 개수예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예요. 4개 중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 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계산해 줘. 요게 계산은 뭐냐면 전체 중에 A와 B가 몇 개 팔렸는지를 보는 개념이에요. 자, A 중에.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해 줍니다. 자, 이게 아니고요. 요 개념에서의 서포트의 개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는 게. 요렇게 팔 때 요 개념이 아니고 이 중에서 서포트를 먼저 계산하고 컨피던스 A 계산해주고 마지막에 우리는 제일 마지막 걸 쓸 거예요. 그런데 A하고 B일 때 기본 개념의 서포트는 뭐냐면 요 개념을 먼저 씁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전체 중에서 이 트랜잭션의 개념이겠네요. 그죠? 단어가 아니고 총 트랜잭션이 10개 중에 즉 10명이 사람이 사갔는데 그 중에서 레드는 몇 명이 사갔느냐? 6명이 사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빈벌 아이템 지지도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사갔어요, 제품을. 그럼 별 우리가 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개씩 팔려나가요. 그거를 먼저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가 낮은 거는 우리가 골라서 빼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이면서 B일 확률을 볼 때, A이면서 B를 볼 때 이거를 보는 방법이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서포트를 보고 컨피던스도 보고 그 다음에 리프트를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중에서 뭘 고르냐면 서포트를 가지고 A하고 B하고 교집합 즉 전체 중에서 A하고 B하고가 많이 팔린 거가 아닌 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많이 팔린 것만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그게 서포트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쭉 보고 많이 팔린 거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얘는 옐로우는 총 10건 중에 한 건만 팔렸어요. 이 기준에 의하면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안 팔리는 물건이에요. 안 팔리는 물건은 빼자라는 겁니다. 이게 서포트의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단 많이 팔리는데 기본적으로 몇 % 이상 팔리는 제품을 우리는 쓰겠다. 제일 먼저 고려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거 2개짜리, 3개짜리도 마찬가지고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 팔리는 물건을 제거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레드는 총 10개 중에 6개가 팔렸고 해서 쭉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신뢰도예요. 자, 많이 팔리는 건 이제 골라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컨피던스 AB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밑에 PA분의 아까 전에 구한 서포트 개수예요. 즉 뭐냐면 A 중에서 아까 전에는 요걸 골라낸 거고요. 전체 중에 요거를 골라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를 샀어요. 그 확률 중에서 B를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즉 이거예요. A를 산 사람 중에 B를 살 확률은 어떻게 되지? 이게 컨피던스예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는 많이 팔렸느냐 안 팔렸는지만 본 거고 여기서 오면은 그럼 A를 샀으면 B를 살 확률은 어떻게 되지? 라고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컨피던스가 얼마 이상인 룰을 골라내면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처럼 A를 사면 B를 살 확률과 B를 사면 A를 살 확률을 우리가 골라내서 중요한 어떤 그런 규칙들을 골라내게 되죠. 단어하고 단어의 연관성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컨피던스를 쓸 수도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보통 이제 컨피던스까지 사람들이 거의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컨피던스를 골라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서포터는 전체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야? 골라내죠. 그러면 그 중에서 A를 사는데 그러면은 A를 산 사람 중에 B를 살 확률은 어떻게 돼? 이거는 전체 중에 팔릴 거고 두 번째는 A라는 물건을 샀을 때 팔릴 확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A라는 사람한테 B를 안 팔고요. 그냥 B만 조건이 없는 사람한테 B만 살 확률은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A를 샀을 때 B를 살 확률이 리프트의 개념입니다. 자, 설명을 다시 또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B를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B를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A를 산 사람한테 B를 팔 확률이 있는데 이 룰이 진짜 좋은 룰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야, 그냥 B만 사람한테 오면 팔아도 그게 얼마인데 값이 이거예요. 자, 설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컴퓨터 매장에 있어요. 옷을 판매하는 매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매장에 있다고 봅시다. 딱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딱 봐요. 나 B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막 가서 B 사실래요? 물어볼 확률이 얘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딱 지켜보고 있다가 A를 사요. 그러면 그때 쫓아가서 B를 살래요? 라고 물어볼 확률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가 진짜 중요한 거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B를 팔 확률이 있을 텐데 걔랑 우리가 A를 확인했을 때 B를 팔 확률하고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1이 넘어가면 좋은 룰이죠. 그죠? 상대적으로 했을 때 그냥 아무 조건이 없을 때 B를 파는 확률하고 A라는 조건을 주어졌을 때 B를 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이 룰이 좋은 룰이라는 것을 예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피던스는 A를 살 때 B를 살 확률만 구해주는 거고 리프트는 그렇지 않고 이 조건이 없을 때 팔릴 확률과 이 조건을 주어졌을 때 팔릴 확률을 비교해서 리프트 값이 1이 기준이에요. 1보다 떨어지면 오히려 안 좋은 룰이죠. 1보다 높아야지만 좋은 룰이 되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는 게 리프트의 값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리프트가 더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왜냐면은 그냥 팔아도 더 높으면 왜 굳이 A를 뭐 이렇게 조건을 주면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룰을 할 때는 향상도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프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린을 산 사람한테 레드를 팔고 싶은 거예요. 이거의 연관성이에요. 그러면 전체 중에 몇 개가 팔리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얘는 1이고요. 얘는 1.67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조건이 없이 레드만 팔 확률은 60%인데 그린을 산 사람한테 레드 팔 확률은 1이에요. 100% 다 팔렸잖아요. 그럼 얘거하고 이거의 비율이 1.67이니까 얘 비율로 보면 1.67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좋은 룰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접목시켜주는 게 이 향상도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이제 해서 이것까지 연결시켜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의 연관성을 볼 때는 리프트 값을 보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예.